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 이제 16조 감리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어차피 공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시공도 중요하지만 감리에서도 요즘 또 출제가 꽤 쏠쏠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되는데, 먼저 업무가 나와요. 이 업무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쭉 볼게요. 지금 1호부터 몇 호까지 나와 있습니까? 9호까지 9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적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적합이라는 게 나와요. 보십시오. 적법, 적합. 그죠?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적합, 적법.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적합성이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적법성과 기술적인 합리성까지 보는 게 적합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법에는 설치 계획, 표, 이거 따로 알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적법을 적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적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쭉 가보시면 적법이 저 밑에 가보면 피난시설, 방화시설, 그냥 적는 거야 여러분들 따로. 네. 그리고 여기 가보면 불연화와 방염물품,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 방염물품.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적합 내용도 지금 여기 갔을 때 이제 설계 도서, 설계 변경사항, 변경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소방용품이나 자재, 용품, 자재.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갔을 때 이제 여기 소방용품이랑 나와 있고, 여기 쭉 가보면 적합이 여기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시공상세도면, 됐나요?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적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적합은 일단 여러분들 보실 때 설계, 소방용품, 시공상세도면. 근데 이 시공상세도면은 이거 공사업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설계 도서를 누가 쓰는 거예요? 설계업자가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것도 바꿔놓거든요. 이게 공사업자인데 또 설계업자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그럼 적법이나 적합 안 들어간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갔을 때 공사업자가 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설계 도서나 기준에 맞게 지도 감독을 한대. 또 다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까지 해준답니다. 이 5호, 6호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셨죠? 따로 정리해 두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감리업자들이 하는 업무가 뭐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공사업자가 제대로 공사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서와 맞는지 또는 법에 정해진 기준과 맞는지, 그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도 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죠? 지도 감독 나와 있고, 그리고 소방시설을 다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를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와주는지, 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불은 제대로 끄는지, 경보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감리업자 업무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건 감리업자가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장소가 따로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항 가볼게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본인이 데리고 있는 감리원을 꼭 배치를 해주래. 그죠? 아까 기술자 배치하듯이, 즉 공사업자들이 데리고 있는 기술 인력은 이름이 소방기술자, 감리업자들이 데리고 있는 소방기술 인력은 감리원. 그죠? 본인 회사에 감리원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감리원을 배치를 하고 감리일지를 꼭 기록을 해주래요. 그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 방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 제8조가 가보면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약간 보안성이 요구되는 장소가 아까 있다 그랬죠? 거기가 딱 한 장소 어디냐면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 관계시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원자력 관계시설은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이구나. 그래서 거기 감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보시고, 자, 요거를 잘 보세요. 대통령령 제9조에 가보면 소방공사 감리 종류 방법 대상이 나와 있는데 요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감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사 현장에 맨날 있는 사람, 상주 공사 감리가 있고요. 공사 현장에 매일 있지 않고 주 1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상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이고, 공사 현장이요.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이고요. 일반 공사 감리 같은 경우는요, 주 1회 이상. 됐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상주공사 감리를 꼭 해줘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요건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아셨죠? 두 가지다.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예요? 3만. 이게 연면적 기준이나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를 진짜 잘 정리를 하셔야 돼. 법은. 근데 대신에 뭐는 제외래요? 아파트는 제외래. 맞습니까? 근데 아파트 기준이 밑에 따로 나와 있죠. 아파트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것만 해당하면 안 돼요. 얘까지 해당을 해야 됩니다. 세대수까지.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 언제까지? 공사 시작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 현장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 감리가 있어야 된다. 그 감리를 우린 누구라고 한다? 상주공사감리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름이 뭐라고? 상주공사감리. 그래서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도 나중에 가면 뒤에 나와요. 그냥 지금은 공사 시작부터 언제까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냐면 공사 끝까지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뭐 전선관을 묻을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받을 때까지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지만 그냥 결국 그게 공사 시작부터 언제까지? 끝까지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뭐 하래요? 상주하래, 상주. 그리고 일기 쓰래. 업무일지, 감리일지 기록하래요. 단, 법 제16조 1항 9호에 따른 업무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16조 1항 9호가 여기 가보면 요거죠, 요거. 불여나 방염물품 적법성 검토 맞습니까? 네. 뭐 이런 경우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호 감리원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자 위쪽에 처음부터 시작. 자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현장을 잠깐 비우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감리 일지에 꼭 기록을 해주고, 발주청, 발주자, 즉 일을 준 사람에게 꼭 확인을 받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리업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없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꼭 누구를,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꼭 배치를 해서 감리원이 어떻게 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래요. 3호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교육.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이 대표적인 게 성인 남성들은 다 여기 민방위, 예비군, 그죠? 저도 이제 민방위인데 예비군 받을 나이 이미 지났고요, 그죠? 최근 보니까 또 문자 왔더라고요. 민방위 받으라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좋은 게 안 부르잖아, 여러분들. 안 모여도 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 돼, 그냥.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렇게 직접 보진 않죠. 그냥 틀어놓고 이제 재생시간 채우고 나중에 테스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워낙 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행자를 어떻게 하래요? 세우래요. 네, 됐습니다. 자, 일반 공사 감리입니다. 요거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고 상주가 중요한 거고, 일반 공사 감리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 위에 게 중요한 거고, 얘 외의 공사는 다 일반 공사 감리겠죠. 그래서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16조 1항, 아까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뭐 구호에 따른 업무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읽어보시라 그랬고,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여기 계속 공사 시작부터 끝 얘기하는 거예요. 주 1회죠. 이게 특이한 거죠. 그죠? 주 1회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 일지에 기록을 하래요. 여러분들 주 1회니까 일반 공사 감리는요, 감리 현장이 5개까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해서 A 현장, B 현장, C 현장, D 현장, E 현장. 왜냐면 한 번씩만 나가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 가보면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 보세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업무 대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아까는 날짜는 따로 없었는데 여기 날짜가 있네요. 며칠? 14일. 14일 이내로 범위를 지정해서 업무를 잠깐 다른 사람에게 업무 대행자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럼 업무 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 원래 주 1회인데 여긴 주 2회네요. 그리고 그 업무 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 일지에 꼭 기록을 해주래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공사 감리와 상주 공사 감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특히 상주 공사 감리 내용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꼭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조. 자, 보십시오. 감리자의 지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는 꼭 한번 본문을 읽어보셔야 돼. 아셨죠? 그럼 거기 갔을 때 1항 가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자통화재 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는 꼭 감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을 하래. 계약을 하라라는 거예요. 공사 감리자로 꼭 지정을 해서 그 안에 감리를 넣어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사 감리자를 꼭 지정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지정을 해야 되는 공사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와요? 대통령령에 나와요. 다만 26조 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리업자를 누가, 여기 지금 가보면 관계인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정을 한다. 근데 이게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이랑 계약하겠다. 이 사람 공사감리자로 쓰겠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꼭 신고하래요. 본서에게 신고. 공사감리자가 변경됐다? 꼭 신고. 누구한테? 본서에게. 관계인은 본서에게 뭐를? 감리자 지정 신고라는 걸 한대요. 신고. 마찬가지 변경이 됐을 때도 꼭 신고.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변경했을 때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서류를 인수인계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본서는 2항에 따른 감리자 지정 신고 변경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오케이 라고 통지. 통지는 2일. 2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라.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보시라고.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앞에 있는 착공신고 대상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면 언어들이 좀 비슷해서. 근데 그거보단 이게 훨씬 더 빈도수가 적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맨날 그것만 나왔으니까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아, 맞잖아. 여러분. 역으로 가는 거야, 딱. 모든 시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죠. 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 그럼 제가 아까 공사감리자를 꼭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죠? 공사가 있다 그랬죠? 그 공사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요런 공사들. 아, 이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옥내수화전.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옥내수화전. 일단 신계증 들어가요. 신계증. 옥내수화전 신계증. 그리고 SP 등, 물분무 등, 등등 들어가네요. 여기도 다 신계증 들어가죠. 신계증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요런 애들이 제외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옥외수화전 신계증 들어가죠. 신계증 맞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옥내수화전 들어가고 등 들어가고 옥외수화전 들어가고 얘네들은 신설, 증설, 개설공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갔을 때 얘네 두 개만 설비에 대한 증설이고 나머지 얘네는 뭐에 대한 증설이에요? 구역에 대한 증설이죠. 증설 갔을 때 맞나요? 그리고 또 뭐가 제외예요? 캐비넷이나 또 포스릴은 제외. 요 제외되는 것들 좀 잘 보시고 됐죠, 여러분들? 요거 네 가지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밑에 있죠, 여기. 얘네들은 다 증설이 없어요. 자탐, 방송, 통감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소화 용수, 자탐, 방송, 통감, 소화 용수 여기 뭐가 없어요? 신설이나 개설밖에 없죠. 즉 뭐가 빠져요? 증설이 빠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다가 살짝 뭐를 넣어놔? 증설을 넣어놓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증설 안 들어가 있는 걸 저는 포인트로 좀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외되는 것들 포인트로 잘 보시라고. 다 외우기 어려우면.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에 가보면 소화활동 설비는 6가지 있죠. 재연, 연송, 연살, 비콘, 무통, 연방. 맞나요? 그럼 이 중에 증설 빠지는 거 있어요. 얘네 두 개가 증설이 빠지네. 그래서 송수관이랑 무선통신 보조설비만 뭐가 없어요? 신설과 개설만 있고 얘는 증설이 없죠. 이런 거 포인트로 보시라고. 그럼 나머지 재연 맞습니까? 연결, 살수 연결, 살수 그리고 밑에 갔을 때 비상 콘센트 마지막에 가보면 연소 방지 요런 애들은 다 뭐가 있어요? 신설, 개설, 증설이 있죠.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여기 갔을 때 다 뭐예요? 요게 구역. 구역에 대한 증설이죠? 구역에 대한 증설. 근데 하나만 회로 증설이야. 요거는 이제 비콘. 비콘은 조금 따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혼자 회로 증설. 그래서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꼭 보고 가시라는 거야, 내 말은. 됐나요? 이런 것들 같이 조금 잘 보시고 그리고 좀 조심하실 게 여기 연결 살수에 가보면 이게 송수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살수구역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송수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역에 대한 증설이 나와 있다. 요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바꾸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송수를 살수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직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됐나요? 됐죠?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에 요거는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살수구역이 맞다라고 하냐면 살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제가 뭐를 봤냐면 그 착공신고 있죠? 착공신고 가면 또 이게 살수구역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일단 뭐 송수를 살수로 바꾸고 살수를 송수로 바꾸고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없지만 그래도 좀 포인트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좀 다르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좀 보십시오. 이거 꼭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또 가능성이 높은 애니까. 자, 감리자 지정 신고. 제가 아까 본서한테 감리자 지정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서류를 내주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2일 이내 처리하고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고인에게 통보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네, 썸머리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이제 18조.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배치죠. 이번에는 관계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감리업자가. 자, 보세요. 아까 관계인이 본서에게 예를 한다 그랬죠? 얘는 신고였어요. 그죠? 그러면 감리업자는 본인이 현장에다가 누구를 배치하냐면 감리원을 배치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직원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 현장에 맞게. 그럼 이 배치를 하면 얘를 본서에게 배치 통보라는 거랍니다. 뭐를 한다고요? 배치 통보. 신고가 아니고. 이름이 뭐라고? 배치 통보.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고 본서에게 통보하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감리업자가 본서에게. 관계인이 본서에게 하는 건 지정신고고 감리업자 지정신고. 그럼 감리업자 지정신고를 하고 감리업자는 본인 회사에 있는 누구누구를 이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라고. 누구한테?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아셨죠? 그리고 배치 변경을 했을 때도 당연히 통보를 해야겠죠. 변경 통보. 맞나요? 그래서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안부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치 기준 및 배치 기간은 여기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해두셔야 돼. 이게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행안부령에 가보면 세부 배치 기준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정리할 건데, 보시면 감리원의 배치 기준 및 배치 기간. 그럼 감리업자는 배치를 할 때 내가 누구를 여기에 배치하고 누구는 저쪽에 배치하고 이거를 여러분들 정할 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특급, 고급, 중급, 급들이 있네요. 초급. 이거를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뭐하고 같이 보시면 좋냐면요.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가시면 페이지 33페이지에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이 있어요. 걔하고 유사하거든. 아셨죠? 그래서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에 가보면 맨 위에 특급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특급기술자 기준이 요거였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특급기술자라고 적어두십시오. 근데 감리는요. 여러분들 보조감리원을 읽어보세요. 그냥 초급 이상이면 된대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책임. 그럼 책임감리원에는 특급인데 이 사람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얘는 결국 소방기술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력이나 학력으로 급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누구만? 기술사만.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근데 소방기술사가 되기가 엄청 힘든 자격증이거든요. 이 기술사가 여러분들 최상위 자격증이야. 우리 소방에서. 소방의 박사들. 아셨습니까? 요즘은 1년에 10명도 안 뽑아요. 그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공부하는데 막 5, 6명씩 걸리는데 사람도 별로 안 뽑고. 그러니까 그만큼 최상위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리할 수 있는 현장이 오롯이 여기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이 사람들만 감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연면적이 얼마래요? 20만. 40주고 더블이라 그랬죠. 그죠? 제가 아까 특급 기술자 기준하고 동일하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는 특급 감리원. 기술사가 여기 있었으니까. 기계 전기에서 나와 있는데 3만에 20만 아파트 제외. 지하층 포함 16층. 요거. 무슨 기술자라고 적어두면 될까요? 그렇지. 똑같잖아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급 감리원 이상의 공사감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고급은 물분무 등이나 제열, 호스릴. 자, 요거는 중급 기술자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보실 때 같이 보시라는 거 내 말은. 그리고 얘는 좀 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 알아두셔야지. 3만에 20만 아파트. 됐습니까? 네. 요거 빼고는 나머지 위에는 다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같이 외워두시라고. 외울 때 이걸 별도로 외우지 마시고 짜증나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외울 거 많아서. 그지? 안 그래도 덥고 지금 오늘 날씨. 제가 지금 위에는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제 아래는 반바지야,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차피 위에만 나오니까. 나도 사람이잖아. 너무 더워, 여러분들. 사무실이.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틀어놔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반팔에 반바지 입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아, 맞잖아, 여러분들. 무슨 내가 놀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지? 강의하는 건데.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중급이죠. 중급은 5천에 3만. 그죠? 그리고 5천 미만 초급.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지하급.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두 개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 어려우시더라도. 왜냐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에 대한 감리원은 내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더라. 배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책임감리원이란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제가 총괄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총괄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고, 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보조는요, 여기 보세요. 좀 큰 곳에만 있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책임과 보조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 게, 문제에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장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주고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문제도. 자, 그리고 다 보십시오. 다 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이면 20만을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 제곱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한다. 자, 보조감리원 추가 기준 얼마? 10만. 20만을 초과할 때, 10만 초과할 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20만 제곱 이상인데, 20만 제곱을 초과하는 10만 제곱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20만보다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20만이 넘었을 때 그 20만 초과하는 범위 내에 연면적 10만 제곱마다 1명을 꼭 배치를 꼭 해주랍니다. 그러니까 20만 안쪽이면 1명, 근데 이제 20만에서 30만 사이다. 그럼 10만 초과되는 범위 안에서 1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1명을 더 배치를 해주는 거지. 또 30만을 넣으면 그때 2명을 또 배치를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공사 감리가, 자 보세요. 상주공사 감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또 보조감리원은 배치하지 않아도 된대. 필요 없답니다. 상주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공사 감리일 때만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상위. 그죠? 그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배치 기간. 감리업자는 1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상주공사 감리 및 일반공사 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까지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요, 이따가. 네, 읽어보시고. 자, 중단된 기간 동안은 감리원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도 되죠. 요게 기술자. 현장에 잠깐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하고 똑같죠? 기술자와 동일.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이게 한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자, 규칙 제16조 보겠습니다.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자, 여기서 좀 볼게. 상조공사 감리일 때 기계 분야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 분야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만 기계 분야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전기 분야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1명으로 퉁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원을 배치하래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배관이나 전선관을 설치하거나 매립,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야. 전선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묻을 때부터. 언제까지? 완공검사 증명서를 내가 발급받을 때까지. 그죠? 자, 그리고 일반 공사 감리일 때는 똑같이 전기 기계에 다 각각 1명 있어야겠죠. 근데 같이 취득하면 1명이고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주 1회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이건 앞에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를 좀 잘 보세요. 요거.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감리원장은 주 5일 5개, 주 1회니까 월화수목금. 자탐 설비나 옥내 수화선 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 감리원장이 차량 주행거리가 몇 킬로밖에 안 된대요? 30km밖에 안 된대. 현장과 현장이 그만큼 티맵 찍었을 때
가깝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 두 개 그냥 하나로 보겠대요. 그리고 연면적의 총합계가 얼마 이하일 것? 10만 제곱 이하일 것이라고 나와 있죠. 다만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이 아파트다. 아파트는 연면적 관계없이 그냥 몇 개? 5개. 맞습니까? 아파트는 연면적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주 공사 감리의 방법이란 행안부 상주 공사 감리의 방법란 각호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배관, 설치 매립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를 얘기한대요. 일반 공사도 요거랑 똑같아요. 네. 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 자체가 난 싫어. 이거 뭐야 이게, 그죠? 일반 공사 감리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냥 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읽어보지 마시고요. 읽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내 생각은 그래요. 자, 배치 통보해 주래요. 배치 통보. 그죠? 제가 아까 그랬죠? 그래서 배치일로부터 며칠? 요거 나온 적은 없지만 7일 이내에 본서에게 배치 통보 꼭 해주랍니다. 본서에게 알리래요.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배치 기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내용은 뭐 굳이 지금 당장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19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거는 감리업자가 뭐를 한대요? 감리를 한대요. 그러면 내가 했을 때 공사가 설계 도서에 안 맞고 법 기준에 안 맞을 때는 관계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야죠. 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계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업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시정이나 보완 요구해야죠. 다시 해. 보완해. 그럼 공사업자는 당연히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에 따라야겠죠.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러면서 그냥 배 까는 거죠. 그냥 배 까는 거죠. 그러면 본서에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죠. 자,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설계도서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본서에게 바로 알리면 안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먼저 시정보완을 요청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이르는 거지. 무조건 이르는 게 아니고. 됐죠?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사망에 따라 본서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안 된다. 돈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3일 이내에 제대로 안 하면 내 말을 안 들으면 위반사항 보고서를 본서에게 제출하래. 맞습니까? 시정보완 요구했는데 얘가 안 들어요, 말을. 그럼 이런 보고서 제출하래요. 위반사항 보고라는 게 나와 있고 20조 공사 감리 결과의 통보라는 게 나와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감리업자는 공사 감리를 마쳤대요. 끝난 거죠. 공사 감리 결과를 마쳤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자가 이 대상 알고 계십시오. 서면으로 알리고 이 세 사람에게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본서에게 보고하래. 보고서 제출. 그래서 밑에 가보면 7일 이내에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에게 알리고 본서에게 보고해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라는 걸 내줘라 라는 게 여기 나오죠.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그래서 그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이런 것들 같이 첨부해서 내주래요. 이게 한번 첨부 서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게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성능시험 조사표, 착공신고 후 변경된 설계 도면,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감리일지,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이거 한번 나온 적 있다. 서류 한번 나온 적 있다. 방염. 네, 방염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청장이 방염 처리 능력 평가 요청이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방염 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해 줄 수 있답니다. 네, 이것도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요. 쭉 넘어가면 네, 이제 4절에 뭐가 나와요? 도급 나오죠? 자, 이 도급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공사업법은요 딱 여기까지야. 이게 도급도요 여러분들 나오긴 하는데 많이 안 나와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도급에 대한 내용은 금방 여러분들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 챕터가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면 아마 공사업법이 끝날 거예요. 공사업법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심플하게 끝나고 이제 마지막 법인 위험물법만 남았어요. 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또 끝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업법을 얼른 해서 제가 마무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계시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아셨죠? 애로사항 있으면 꼭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카카오톡방 만들었거든요. 그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다가 필요한 어떤 공지사항이라던가 또는 이제 내가 여기에 보여드리지 못한 약간 자료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주간 모의고사 잘 풀고 계시죠? 네, 주간 모의고사 잘 풀어주시고 혹시나 이상한 문제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